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SP입니다. 자, 조선주 아저씨로서 KSP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다만 제가 지금 당장 KSP를 보고 있는 이유, 혹은 제가 최근에 KSP를 투자한 이유는 사실상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자 동시에 타이타늄 블레이드, 가스타빈 블레이드에 대한 국책 사업에서 주간에서 연구 사업을 이끌었고 올해 연말까지 연구가 끝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날에 S&W를 분석해드리면서 국책 과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드렸었죠. KSP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분석해 드릴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KSP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해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KSP의 선박 엔진에 이제 밸브라던가 혹은 이제 스트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부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맞춰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왜 이렇게까지 판가에 대한 인상에 자유롭느냐? 바로 경쟁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조선의 암흑 사이클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망했고요. 특히 선박에 기자재를 대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망했어요. 그래서 자, 조선사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사모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A중공업, 뭐 K조선 이런 식으로 조선사가 꽤나 있는데 반대로 선박 엔진에 이제 이런 시팅이라던가 혹은 밸브 등을 납품하는 기업은 두 개밖에 없어요. 참고로 KSP는 전 세계 점유율이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독과점적인 부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고 KSP 그리고 금융기계 이 경쟁사가 딱 두 개, KSP 그리고 금융기계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조선사보다도 더 혜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KSP의 판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1,7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가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어요. 4%에서 5%로, 5%에서 14%로, 14%에서 17%, 20%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과가 올라면 올라갈수록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값 같은 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가를 올림으로써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이유로 영업이익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혜자가 깊어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첫 번째로는 경쟁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로는 방산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산 같은 경우는 OPM이 무려 30%입니다. 이런 선박에 대한 OPM이 20% 내외라면은 방산은 30% 정도 됩니다. 따라서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제품 믹스 효과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도 똑같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매출의 성장보다도 영업이익의 성장이 훨씬 더 가파르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산 쪽 매출은 OPM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LC당구조선해양, 삼성중공, 하나오션 전부 다 흑자 전환을 했죠. 이익률도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현대사모중공 같은 경우는 OPM이 이미 10%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가 물량이 사라지고 있고 고가 수주 물량이 인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 최소 3년, 4년 동안은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에 따라서 KSP 같은 경우도 갑 같은 을 같은 입장에서 갑 같은 일 같은 입장에서도 이제 성과에 따라서 혹은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따라서 판가를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Q의 증가와 피해 상승을 고스란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암모니아 선박에 꽤나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수소 사회로 가기 직전에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는 기존의 LNG 선박보다 혹은 다른 선박보다도 엔진에 대한 부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특히나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경우는 부품에 대한 그런
부식이 굉장히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AS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쪽에 부품을 대고 있는 KSP도 수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 엔진에 대한 배기 밸브 혹은 부품 전문 기업이고 이쪽에 따른 영업이익률과 매출의 성장을 하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블레드에 대해서도 주간에서 국책 연구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연구 국책 사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KSP가 만약에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참고로 지금 주가를 봤을 때에는 국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장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시작된 국책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한 4년이 넘었죠. 따라서 시장은 완전 까먹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부터 2012년부터도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었던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국책 연구 프로젝트예요. 대규모 국책 연구 프로젝트이고, 여기서 만약에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임상에 성공할 때 폭발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것처럼 KSP, S&W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국책 연구에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저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대감이 낄 수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금 올해 말까지 연구가 2차적으로 2차 연구입니다. 2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꾸준하게 이 KSP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요 고객사는 현대중공업, H현대마린엔진, 하나엔진, 그리고 맨사, 유럽의 맨사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유럽이라던가 중국 쪽으로의 수출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형단점 사업부를 가져옴으로써 방산이라던가 혹은 자동차, 상용차, 굴삭기, 건설기계 이런 쪽으로의 시장에 대한 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원투링 기업에서 이제는 뭐 상용차라던가 방산이라던가 탱크라던가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섞이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효과가 아마 내년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이 그리 높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자,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는 128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도 그 정도 나올 것이고, 내년 정도면 훨씬 더 퀀텀 점프할 것인데,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 1,750억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향후 3년 동안은 퀀텀 점프 실적을 보일 거라는 점에서 저는 딱히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방산에 대한 매출과 특히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이 더해질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글로벌 선박 엔진의 설계에서 80% 차지하고 있는 맨사와 바렐라의 그런 제조 역량을 고스란히 받아서 이쪽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은 참고로 선박 엔진의 부품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왜냐하면 배의 가격이 뭐 3천억, 뭐 3,500억, 2천억대 후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선박 엔진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기자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글로벌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조차 본인들의 그런 선박 엔진 부품을 쓰지 못하고 KSP, KF 이런 기업들의 선박 엔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저는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면 약진할수록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KSP라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조선과 선박 그리고 산업, 뭐 화학 플랜트뿐만 아니라 방산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K2, K9 향으로도 들어가는 알루미늄 단조품이 이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OPM이 30% 가까이 된다는 점은 결국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35% 정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인 해자, 압도적인 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히 신규 매출과 이제 AS 비중이 50대 50 정도이고 암모니아 추진선이 가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따른 부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꽤나 좀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상승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슈퍼사이클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경쟁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값 같은 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의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히든카드로서의 국제사업 과제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타이타늄 블레드에 대한 국산화 작업이 KSP를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올해 연말에 연구가 끝날 것이고요. 내년 정도면 발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는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SP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지지라인이 좀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